네, 무비썸 2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격주의 남자 송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네, 연말이 되면 이제 큰 시즌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화제작들 특히 이제 연말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아마 외화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이 작품이 아닐까. 아, 그렇죠. 그렇죠? 스타워즈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 오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작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그 스타워즈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뭐 또 좋아하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약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너무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시리즈고 그때 태어나셨나요? 제가 태어난 해. 아, 그래요? 예, 바로 있었던 이제 민증을 까는. 네. 자, 저희 네이버하고 다음 좀. 아니, 뭐, 다 아시니까. 확인을 더 해야 뭐, 되는데. 네.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77년도. 네. 네네. 이게 국내 애는 사실 1편, 2편, 3편 이렇게 3편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네. 일으켰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블록버스터의 이런 시대가 된 것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영화가 바로 이 스타워즈 시리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역사가 사실 미국이 지금 독립한 지가 24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240년밖에 안 된 나라이기도 하고 또 미국은 이제 가장 신생국가 중에 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국신화라는 것 자체가 특별히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미국인들은 거의 어떤 일종의 변형된 건국신화처럼 받아들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장대한 이야기면서 이 이야기를 만들 때 조지 루카스 자체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화학자 중에 한 명인 조셉 캠벨이라는 신화학자한테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상담도 하고 이렇게 돼서 조셉 캠벨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영웅 신화의 어떤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어떤 골격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 영화를 만들어서 스타워즈의 어떤 영웅 신화적인 면모를 가지고 쓴 책도 있습니다. 네. 학술서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떤 미국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자,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의 대충의 어떤 의미를 한번 짚어봤으니까 그렇다면 이 시리즈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마지막 희망을 건 전쟁. A major weapons test is imminent. We need to know what it is and how to destroy it. Is that clear? Yes, sir. 제국군에 맞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반군의 불가능한 미션이 시작됩니다. 단숨에 행성을 파괴할 위력을 지닌 제국군의 최종 병기 데스스타. The power that we are dealing with here is immeasurable. 반군은 데스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야 하는데 실패 확률 97.6%의 불가능한 미션. 과연 그들은 제국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And make 10 men feel like 100. 새롭게 달라진 스타워즈의 탄생. 오늘의 무비썸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입니다. 자, 이 영화 일단 위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타워즈 시리즈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세 편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나왔죠. 그렇죠. 9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속편이 나오는데 속편이 프리퀄 3부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에 나온 그 7편은 뒤에. 프리퀄 3부작과 오리지널 3부작 뒤에 나오는 뒤 이야기 첫 번째 영화가 나와서 앞으로 2편이 더 오리지널이 남은 거죠. 그 이어지는 얘기가 남은 거죠. 근데 이 영화는 프리퀄 3부작과 오리지널 3부작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4, 5, 6가 되겠죠. 그 4 바로 앞에 붙어 있는 프리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영화 스토리를 보시면 이 프리퀄 3부작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영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 앞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새 시리즈, 더군다나 역사가 40년 된 시리즈를 보려면 부담스럽죠. 그쵸? 만약에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뭘 어떻게 다 볼 수도 없고. 나 스타워즈 잘 몰라. 네. 이런 광선것만 알고 다스베이더만 알아.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최초로 나왔던 3부작의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만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진입장벽에 대한 어떤 그 공포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로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시리즈가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팔로우업을 못했다. 맞아요. 많은 관객들이 그런. 스타워즈는 전 세계적인 인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특별히 저조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기라기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워낙 큰 케이스고 또 유럽에서 인기가 큰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 영화 시리즈는 제가 알기로는 007 시리즈입니다. 007 시리즈가 거의 한 60여 년 가까이 되니까. 근데 007 시리즈는 상대적으로 이전 거를 복습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렇죠. 그 이유는 이야기가 캐릭터 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매번 완결되는 형태로 갖고 가니까 앞에 얘기를 못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뭐 스타트rek이나 뭐 스타워즈나 혹은 심지어 요즘 마블 영화조차도 피로감이 생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나왔는데 이 캐릭터는 전체 버전에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로그원은 스타워즈를 만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시리즈였을 속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기존의 스타워즈 시리즈와 상당히 다른 면모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작년에 나왔던 깨어난 포스는 어떻게 보면 카피 영화처럼 보일 정도로 기존의 스타워즈의 어떤 장점과 이야기 구조와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반복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기존 팬들한테 좋은 반응이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같은 걸 두 번 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면에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는 굉장히 새로운 면들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기존 시리즈랑 달랐나요? 일단은 칼싸움이 없다는데. 그렇죠. 이게 제일 기왕이면 광선검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칼싸움 하면 뭔가 이렇게 조잡한 느낌이. 라이트세이버. 그렇습니다. 광선검. 네. 광선검 대결이 없죠. 예. 그 스타워즈 시리즈의 가장 중요한 액션씬이 이 광선검 대결일 텐데 이게 매번 보면 사실 좀 약간 좀 단조롭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광선검 대결이 극중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엄청난 변화다. 광선검이 끝에 가서 살짝 나오긴 하죠. 근데 그거야말로 광선검 대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스타워즈에서 제일 그 중요한 어떤 캐릭터 부류가 있다면 제다이인데 이 영화에서는 제다이가 사실상 다스 베이더만 나오죠. 그렇죠. 사실상. 네. 그렇지만 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예를 들면 견자단이라든지 혹은 지향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이 제다이가 제다이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제다이에 관한 얘기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빠졌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서 오 진짜 달라졌네라고 제가 생각한 게 자막입니다. 자막이요? 스타워즈의 시작 자막은 뭐 가장 유명한 자막이잖아요. 스크롤 자막. 그렇죠. 네. 사다리꼴로 쫙 올라가는 그 스크롤 자막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자막이 없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자막은 똑같이 있었는데. 있는데 그냥 한 줄짜리로 그냥 간명하게 딱 붙입니다. 옛날 옛적 뭐 우주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 줄만 딱 그냥 붙이지 그 유명한 그 스크롤 자막이 없어서. 그렇죠. 그것 자체가 이 시리즈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 이번에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이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큰 특징을 보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 스타워즈 시리즈는 SF 시리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색채가 강화됐다. 어떤 장면을 보면 전쟁 영화 같다. 저도 SF 영화가 아니고 영화에서 특히 이제 해변에서 트루퍼스랑 이 우리 아군이 대결을 벌이는 장면 보면 그냥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잖아요. 라이언 일병구하기 그쵸. 생각이 나고. 네, 그런 느낌. 그 해변 만든 거래요. 세트래요, 그게. 엄청나죠? 바다를 세트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모두 한 10,000평 규모 된다는데 여기 이제 거대한 폭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폭발 장면을 실제로 터뜨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터뜨렸을 때 그 화염의 높이가 60m였대요. 우와. 60m인데 그것을 굉장히 영화를 보시면 근접 촬영을 했어요. 저걸 굉장히 위험했을 텐데 싶은데 아마 물론 안전진단 같은 건 했겠죠. 네. 그런 면에서 가볍게 다른 특수효과로 뭐 시각효과로 CG 같은 대체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실제로 그것을 60m의 화염이 올라갈 정도의 장대한 폭발로 넣었다는 측면에서 사실 할리우드 특수효과에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이 스타워즈 팬이라는 걸 본인이 공언하고 있는데 가렛 에드워즈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의 전작들에서 감독 핸들들을 굉장히 많이 잘 썼어요. 그동안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는 핸들들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전쟁 장면 같은 데서 핸드헬드를 사용을 해요. 근데 핸드헬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막힌 사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 좀 받으시는 현대적인 어떤 그렇죠. 그런 전투 영화 그렇습니다. 같은 실제 느낌이 벌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 리얼리티를 강화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촬영의 측면에서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새롭기도 한 것이 뭔가 하면 데스트루퍼스가 나온다는 거죠. 트루퍼스도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제국군이죠. 제국의 정규군인데 이 정규군 중에서 특히 이제 극 중에 어떤 악당이 나오는데 그 악당을 호위하는 그 엘리트 정규군 새로 만든 거죠. 멋있더라고요. 올 블랙으로. 요즘 뭐 유행은 블랙인가요? 있어 보이잖아요. 예. 블랙으로 하면. 그 예전에는 그 다스베이더만 까맣고 스톰트루퍼는 하얘니까 딱 이렇게 데뷔가 됐었는데 맞아요. 새로 나온 그 데스트루퍼는 정말 뭔가 피규어가 있으면 하나 갖고 싶은. 키도 심지어 큰 걸로 설정이 돼 있대요. 아. 그 스톰트루퍼스의 키는 평균적으로 175로 잡았대요. 근데 데스트루퍼스의 평균 키는 183으로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키 또한 일부러 한 8cm 정도 크고 좀 더 체격이 있는 것처럼 해서 더 위압감을 주도록 그렇게 설정이 됐다고 하죠. 네. 그 또 새롭게 등장하는 드로이드가 있잖아요. 이름이 K2SO. K2SO는 네네. 굉장히 그 예전의 드로이드들은 되게 어떤 뭐 귀여움과 어떤 맞아요, 개그를 맞아요. 담당했다라고 하면 맞아요. That is a bad idea. 좀 많이 좀 달라졌잖아요. 다르죠. 굉장히 시니컬하면서 쓴소리도 막 하고 네. 현실적인 얘기를 막 해주는 그런. 그렇죠. 그리고 또 액션도 담당하고. 그렇죠. 근데 Security measures disabled. 어떻게 보면 작년 시리즈와 이 시리즈의 큰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거기에 대칭되는 캐릭터가 BB-8이라는 BB-8, 캐릭터였죠. 네. 너무 귀여웠잖아요. 너무 귀여워. 거의 무슨 픽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그 BB-8과 K2SO의 차이가 태어난 포스와 이 영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좀 더 심각하고 안 돼요. 좀 더 사실주의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캐릭터 속에도 들어간 것이 아닐까 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스타워즈 시리즈를 다 보지 않아도 자세히 알지 않아도 이 시리즈, 이 새로운 이 로그원이라는 네. 스피노프이자 프리퀄에 해당하는 작품만 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라면 더 찾아볼 수 있는 깨알 같은 재미들이 당연히 있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네.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팬분들이라면 그 메카닉들이 제일 반가우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스타 디스트로이어 같은 그 전함도 똑같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맥스윙. 예, 엑스윙 네. 뭐 AT-AT라고 그러나요? 그 코끼리 같이 생긴 그 있잖아요. 이렇게 무섭죠. 이렇게 걷는 네, 그것도 네. 나오니까 네. 되게 그런 거는 되게 반가우실 것 같은.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쇼트에 특급 까메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짜릿했어요. 누굴까 싶은 생각이 예. 드실 텐데 뭐 예상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바로 그 특급 까메오가 나오는 순간 뒤편의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스타워즈의 어떤 그 처음 진입할 수 있는 관문에 해당하는 그런 영화를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뭐 R2D2라든지 C3PO 같은 그 캐릭터가 뒷모습이지만 아주 짧게 영화 속의 카메오로 한 장면에서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팬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들도 네.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모비스원 파트 2입니다. 파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볼거리에 관한 이야기들, 액션에 관한 이야기들 또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일단은 주인공이죠. 그 펠리시티 존스. 어떠셨어요? 굉장히 얼굴 자체가 네. 뭔가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얼굴인 것 같아요. 예, 청춘이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실제로 그런 네. 의미를 극 중에 배역이 갖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사랑에 대한 모든 것으로 아마 제대로 기억하실 텐데 사실 에디 레드메인이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렇지 그 영화에서 펠리시티 존스 연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기대되는 배우였는데 네. 이렇게 스타워즈 스토리 같은 그런 대작에서 주인공으로. 주인공 그렇죠? 이 남자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왔고 최근에 인페르노 보신 분이라면 봤어요. 거기서도 네. 이제 지적인 의사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서의 어떤 네. 이미지도 어떤 여린 면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어쨌건 굉장히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한 뭔가 얼굴에 약간 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좀 그런 인상도 좀 있고 인페르노에서 딱 그런 딱 역할이었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실 배우가 아마 특히 이제 송은진 씨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매즈 미켈슨입니다. 네. 매즈 미켈슨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국내 뭐 정말. 저기 팬클럽 지부장 아니신가요? 네. 너무 반가웠고요. 네. 매즈 미켈슨이. 근데 참 어떠셨습니까? 분량이 적어서 좀 아쉽긴 했죠. 네네. 하지만 분량이 적었지만 어떤 그 존재감만은 뚜렷하지 않았나.
분량은 적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공중에서 나오니까 네, 매즈 미켈슨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홍콩 영화, 중국 영화 이런 걸 많이 본 사람으로서 그런 배우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면 한국 배우가 나온 것 같아요. 반가운 느낌? 네, 성룡 막 미국 진출해서 막 영화 찍을 때 그쵸. 네, 상하이 나이츠 이런 거 막 찍을 때 저 막 응원하는 기분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는 견자단이 나옵니다. 네. 인상적인 배우를 꼽으라면 그 홍콩 배우 두 분, 중국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중국 배우와 홍콩 네, 네. 배우이겠죠. 이 견자단은 사실 뭐 국내에서도 워낙 많은 팬들이 있고 또 연문 시리즈를 비롯해서 견자단의 무술 실력은 정말 굉장하잖아요. 영화에서 특히 전투씬이 한 3번쯤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투씬에서 상대들은 장봉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제압하는데 심지어는 맹인으로 나오잖아요. Is your foot all right? 뒤에 가게 되면 약간 석궁 같은 무기도 쓰기도 하고 해서 이 견자단의 활약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베이지 역을 맡았던 지양원이라는 배우인데 그분 카리스마가 대단하던데요. 네. 지양원은 벌써 한 30년 됐죠.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강문이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한데 요즘은 이제 지양원이라고 부르죠. 네. 강문이 훨씬 지양원이면 누구? 그렇죠. 네, 강문은 한국 사람 같죠, 진짜. 네. 근데 이 강문은 80년대 말에 우리 기억에 지금도 생생한 붉은 수수밭이라는 장이모우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자체가 이제 중국 영화의 현대 영화들이 세계에 알기는 어떤 계기가 된 작품인데 그 붉은 수수밭에서 남자 주인공이 바로 지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감독으로서 참 훌륭해서 귀신이 온다 같은 작품은 진짜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런 그 배우의 측면에서나 감독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데 처음에 이제 이 영화에 견자단이 나오는 건 알았거든요. 네네. 예고편에도 워낙 많이 그렇죠. 나오고.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전투씬에서 이 지양원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게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양원을 좋아하는데도 한참 뒤에 알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영화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타고난 스나이퍼 네. 이렇게 나와서 견자단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홍콩 무술을 보여준다면 지양원의 카리스마로 You almost shot me. You're welcome. 막 이러는 걸. 그렇죠. 힘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네. 인상적이었던 배우가 그 포레스트 비테커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짧게 어떤 단란군 리더로 나오는데 약간 그 매드맥스도 생각나면서 네. 포레스트 위테커는 굉장히 진짜 훌륭한 배우인 것 같고요. 포레스트 위테커랑 같이 촬영을 했던 김지훈 감독의 말에 따르면 네. 그 김지훈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었죠. 라스트 스탠드라고. 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다 좋았는데 특히 가장 좋았던 사람이 포레스트 위테커다. 인간적으로도 참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김지훈 감독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포레스트 위테커는 굉장히 존경받는 배우고 뭐 아카데미도 받았잖아요. 라스트 킹이라는 작품. 그리고 많은 분들이 80년대에 그 찰리 파커 역을 했던 버드라는 영화로 기억하실 텐데 진짜 훌륭한 배우인데 이 영화에서는 짧게 나오고 굉장히 기능적인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쉰 목소리랑 Are we not still friends? Not a day. 표정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대사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이름도 소우야 얼마나 무서워요. 네, 소우 시리즈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스타워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뭐 시각 효과 부분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는 대략 한 3번 정도의 스펙터클한 장면, 전투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법을 배워보면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는 3막 구성입니다. 그 3막 구성이 8개 정도의 시퀀스를 넣어서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이 영화는 딱 그렇게 3막 구성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각각 다 이 액션용 장면들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장대한 것은 맨 마지막이고. 근데 처음에 일단 그 약간 시장통 같은 도심에서 벌어지는 시가전. 네, 괜찮았었죠. 그것도 어떤 그 무술의 어떤 그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장봉을 쓰는 것도 나오고. 견자단 같은 경우에는.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액션의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Did you know that wasn't me? Of course.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여주인공인 디너소는 이제 위기에 처한 어떤 소녀를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캐릭터인지를 보여주는 그러면서 또 아기자기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액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 장면은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비밀스러운 서로 사실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 어소는 다른 목적으로 거기를 침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연합사령부에서 이 안도르 대위한테는 다른 임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장면들이 공중전과 함께 공중에서 이제 지상을 향해서 폭격을 하니까 그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영화는 가장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전투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장면은 결국은 이 이야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케이퍼 무비적인 스토리예요. 케이퍼 무비라는 것은 일단 범죄 영화,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범죄를 실행하면서 대표적으로 뭐 도둑들 같은 영화 혹은 오션스 11 같은 영화인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팀을 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뭘 훔쳐내거나 뭘 어떤 범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막 모의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어긋남이나 일치함 이런 걸로 가지고 재미를 주는 그런 일련의 범죄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상황이 거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스스타의 설계도를 어찌됐건 훔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팀을 짜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 전투 장면을 보면 주로 세 군데서 이렇게 나누어서 펼쳐지게 되죠. 하나는 그 시타델 타워라는 데 있는 그 설계도들이 파일 형태로 있는데 그걸 훔쳐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변에서 펼쳐지는 사실적인 전투 장면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스타워즈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공중전 장면이 있죠. 그렇게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세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 막 그 여러 가지를 막 보여주니까 그래도 이렇게 딱 보다 보면 막 우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느낌 확실히 중반부까지는 사실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시각 효과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뒀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그 로그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굉장히 길기도 하고 다양한 액션들이 총동원되는 그런 장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향 저격 무비 속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주부터 할까요? 이상호 씨 질문을. 견자단 강문이 최초의 아시아인으로서 스타워즈에 캐스팅되었는데 한국의 영화인들 중에서 스타워즈를 감독할 분과 제다이나 악당을 잘 연기할 배우들을 한 분씩 골라주세요. 일단 저는 감독은 봉준호 감독님이 제일 떠오르더라고요. 설국열차 이런 영화를 봐도 이제 정말 헐리우드 메이저 완전 그런 영화를 찍으셔도 충분히 잘 해내실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는 제다이 하니까 좀 나이 좀 들고 좀 카리스마 있고 딱 보기에도 포스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그때 최민수 씨가 떠올랐어요. 최민수 씨. 최민수 씨는 그냥 대사가 없어도 그냥 만약 분장하고 딱 이렇게 있어도 정말 무서울 것 같고 그러네요. 어울릴 것 같은데. 악당 역이 진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 생각나는 배우 있으세요? 오비완 케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든 오비완 케노비가 있고 젊은 케노비가 있는데 나이 든 오비완 케노비로 본다면 저는 백윤식 씨? 백윤식 씨가 조금 더 능글능글하신 면이 있으니까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감독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이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 안에서 굉장히 웰메이드로 만들 것 같은 사람은 김지훈 감독. 그 다음에 캐릭터를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가공을 해서 뭔가 이런 걸 잘 만들 것 같은 사람은 또 의외로 최동원 감독도 잘할 것 같아요. 최동원 감독이 이제 캐릭터를 만들거나 대사를 만들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여러 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영화들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뭐 이런 감독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재밌는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잘못 오신 것 같은데? 이름이 마블님께서 마블님이 왜 여기 스타워즈 마을에 오셨나? 예고편에서 암호를 로그원이라고 말하는데 로그원의 뜻은 무엇이고 제목으로 쓴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로그원이라는 것은 주인공 무리들이 화물선에 타고 적진을 향해 떠날 때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다 보니까 엉겁결에 둘러댄 호출부호가 로그원입니다. It's Say something. Rogue One.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이 로그원과 관련돼서 그것이 승인되는 어떤 맥락이 나오게 되는데 의외로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네. 흥미롭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해볼까요? 뭐 제일 길게 쓴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심형진님께서 전작인 스타워즈 7에 이어 이번에도 여성이 주인공인 것은 최근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캐릭터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젠더 이슈의 리더로서 포지셔닝하기 위한 큰 그림인지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편의 7편은 이제 데이지 리들리가 네. 이 역할을 맡았고 이번에 또 펠리시티 존스가 맡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 거대한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액션 영화가 펼쳐지면 여성 캐릭터가 액션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메인은 남성 캐릭터가 주인공이고 네. 보조 액션을 하면서 또 둘이 약간 러브,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을 변주하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설정이 그걸 다 바꿨죠. 네. 남녀가 같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메인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고 극중에 펠리시티 존스가 연기하는 이 주인공인 진 어소는 프로페셔널한 거. 그 속에서 얼마나 임무를 잘 수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멋지게 표현된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젠더 이슈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영화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면 겨울왕국 같은 애니메이션 올해만 하더라도 뭐 고스트버스터스 같은 영화들 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히든 피겨스 같은 영화를 보다 보면 지금 이런 젠더 이슈가 영화에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또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게 그런 맥락 속에서 소화가 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변화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영화가 수용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비썸 파트 3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빰빰빰빰빰빰. 아직 자, 일단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스포일러까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스타워즈 시리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얘기예요. 그렇죠. I'm your father.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뭔가요? 내가 네 얘기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부자관계 얘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리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된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는 부녀간의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흥미롭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진 어소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엄청난 그 영웅 대서사시의 모험을 하는 그런 주인공은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엉겁결에 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때문에. 네, 네. 아버지가 데스타를 끌려가서 그 만드는 일에 어떻게 보면 부역을 하게 되는데 그 부역하게 된 상황에서 연합사령부에서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를 제거하거나 혹은 접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서 본인이 하게 되는데 If my father built it, we'll find him and bring him back. 이 주인공 그 여성 캐릭터인 진어소는 사실은 양측 어디에도 속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또 대의를 찾게도 되는 장면이 흥미롭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그 SF 영화들 혹은 판타지 영화들 혹은 슈퍼히어로 영화들 이런 데서 자주 활용하는 모티브가 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면서 이건 뭐 완전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4년 전쯤 나왔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다시 리부트된 그 장면의 처음 장면을 기억해 보시면 스파이더맨이 아주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라진 아버지 어머니가 과연 뭔가를 배신하고 과학자로서 나쁜 짓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이 그렇게 끌려간 아버지가 데스스타를 만든단 말이죠. We were this close to providing peace and security for the galaxy. You're confusing peace with terror. 그러니까 과연 이 악에 대해서 봉사를 하는 하수인으로 그치는 거냐 아니면 보다 더 어떤 큰 뜻을 숨겨두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미스터리한 것을 어린 시절에 보게 되죠. 근데 그 장면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시작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그 주인공이 친척집에서 그 삼촌집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소우라는 인물이 있죠.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다. 그리고 부모가 심지어는 둘 다 과학자예요.
그런 면에서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SF 영화들, 슈퍼히어로 영화들에서 돌려막기 하는 그런 모티브가 한 20개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는 미스터리보다는 감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정말 부역을 했을까? 그렇죠. 네. 알 듯 모를 듯 그런 긴장감이 되게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중요하죠. 있는데. 아니면 딸을 위해서 혹은 이쪽 편에 결코 배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네. 뭔가 큰 뜻이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미스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화는 사실상 그것을 처음부터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떠날 때 딸을 딱 쳐다보면서 극적인 일이 바로 직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다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을 하고 그렇죠. Jim, whatever I do it to protect you. 그런 대사를 그런 진심을 담은 매즈 미켈슨의 얼굴로 보는 순간 관객은 저 인물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사기꾼일 거야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는 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박아놓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진 어소의 아버지인 갤런 어소의 정체일 텐데 네. 그 미스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미스터리라고 느낄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포기하는 게 이 영화의 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에서 정말 갖고 가고 싶은 건 미스터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깜짝 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녀 간의 사랑은 디폴트로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어떤 이야기의 축으로 갖고 간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선택을 가장 우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영화가 참 이런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아쉬운 점들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가 제일 아쉬웠습니까? 얘기가 약간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요. 맞아요. 네, 네. 뭔가 좀 뿌려놓은 것들은 많은데 이렇게 가장 강력한 큰 줄기의 덩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저는 액션 씬들이 조금 좀 현대스러워졌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중에 일부는 사실은 의도한 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타워즈 팬들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그 중대끼리 서로 막 교신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일 텐데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고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작년에 나왔던 깨어난 포스를 보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매력이나 어떤 찰기 같은 게 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만든 영화처럼 보이는데 그런 어떤 고유의 매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좀 재미가 이렇게 찰싹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쭉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떤 작법으로 보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영화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각 행성의 상황을 막 보여줍니다. 근데 행성이 예를 들면 007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뭐 스페인 나오고 이탈리아 나오고 뭐 아르헨티나 나오고 이러면 와 세계 각국에서 펼쳐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행성들은 대부분 다 일반 관객은 모르는 가상의 행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자막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한 1, 20분 동안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팁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서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일이 상황을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보시면 오히려 맥을 놓칠 수도 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이게 스포일러 저희가 경고를 드렸으니까 사실상 주인공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제대로 완결되고 이렇다는 건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들이 어차피 4편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40년 전에 완결된 얘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한 회를 위해서 굉장히 장대한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건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뭔가 하면 어차피 이 모든 인물들 모두 이제 6캐릭터가 마지막에 특수부대의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6캐릭터 자체가 다 이 영화에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소우라는 캐릭터도 있고 또 아버지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캐릭터가 굉장히 많고 그 캐릭터마다 사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에 합류해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다 달라요. 소속된 집단도 원래는 사실상 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두 다 설명하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시리즈도 아니고 이 영화는 그 자체로 2편으로 완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캐릭터와 너무 많은 서로 다른 사연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들을 그냥 쭉쭉쭉 설정만 나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명대사 시간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선택한 명대사는 보스는 나와, 나는 보스와 함께한다인데요. 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너무나 유명한 대사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예. 네. 그 대사가 좀 약간 변형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견자단이 계속 주문처럼 이 대사를 계속 이렇게 읊어대는데요. 그렇습니다. The Force is with me, and I am with the Force, and I fear nothing, for all this, as the Force wills it. 제다이는 아니지만 그 보스를 믿긴 하지만 결국 그 제다이만한 카리스마는 없는 약간 좀 그런 역할인데 이번 편 로그원의 좀 아쉬운 어떤 저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둔 대사인 것 같아서 근데 이 대사를 한 20번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하죠. 그 중에서 계속 주문처럼 네, 외우는데 네. 영화 속에서 약간 신비주의자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고 데스스타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네. 광선검의 어떤 동력원이 되기도 하는 카이버 크리스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카이버 사원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약간 과용되기도 네, 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네. 느낌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별점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제 별점은 3개입니다. 무난한 스타워즈 시리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시각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하시는 부분을 보시지 않을까 네.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올라가지 못하겠군요. 네, 이게 연말이니까 네. 뭐 최고 영화들만 올라와 있어서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